은혜로운 섹터 장은혜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시간 외에서 호실적을 꺼내놓고 시간의 상한가 그리고 정규장에서도 강한 급등세에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였는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국내 방산업계 최초로 영업이익 1조 시대를 열었습니다. 작년 매출액 11조 2,462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해서 42% 늘어났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1조 7천억 원을 넘어서게 되면서 전년 대비해서 190% 이상 폭증했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2년 연속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또다시 갱신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4분기 떼어놓고 보자면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거의 9천억 원에 가까웠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222% 말 그대로 폭증을 했고요. 시장의 전망치가 5,500억 원 규모였거든요. 이 전망치보다도 무려 61% 이상 상회하는 말 그대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보이시는 것처럼 특징적인 부분이 내수보다도 수출이 압도적으로 높았다라는 부분이고요. 이 수출이 내수보다 더 넘어서게 된 것은 작년부터가 시작이었다는 점 체크. 이제는 정말 본격적인 글로벌 기업 자리를 꿰차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자, 호실적의 배경 살펴보도록 할게요. 2022년 7월에 폴란드와 K9 그리고 천무 수출과 관련해서 기본 계약을 맺은 바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해 12월과 2024년 4월에 이 기본 계약을 이행하는 시행 계약을 체결을 했고 이것이 실적으로 잘 연결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현재 진행 중이고요. 그 말인즉슨 추가로 또 인도할 예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성장세가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연초에 또 베트남에 4,300억 원 규모의 K9 수출 타결 임박 소식까지 있으니까 우상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이슈 살펴보도록 할게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한화 오션 지분을 추가로 매입한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죠. 한화 임팩트 파트너스가 보유하고 있는 5% 그리고 한화 에너지가 보유하고 있는 2.3%의 한화 오션 지분을 더하면 7.3%잖아요. 이 7.3%의 지분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1조 3천억 원에 매입키로 결정을 했습니다. 매입이 완료되게 된다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보유하고 있는 한화 오션의 지분은 34.7%에서 42%로 늘어난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 살펴보자면 이제는 좀 방산 중심에서 해양으로까지 포트폴리오 범위를 확장하기 위해서입니다. 한화 오션과 한화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1억 달러를 투자해서 미국의 필리조선소를 인수한 바가 있었죠. 해양 방산 시장 진출을 위해서 교두보 역할을 좀 톡톡히 잘해내지 않을까라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슈 받아가게 되면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중한 때 18% 이상 급등세를 보이면서 52주 최고가를 또다시 새로 썼고요. 한편 6일 같은 경우에는 현대로템이 또 실적 발표를 했었죠. 호실적이었습니다. 사상 최대 실적을 내놓고 큰 폭으로 상승을 했었는데 오는 14일에 또다시 LIG 넥스원이 실적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역시나 사상 최대의 실적을 꺼내놓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다는 부분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마리서치 살펴보도록 할게요. 역시나 호실적 발표했습니다. 매출액 3,500억 원가량 됐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34% 증가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1,200억 원을 넘어서게 되면서 전년 대비해서 36% 이상 증가. 4분기 떼어놓고 보자면 매출액 1,000억 원 넘어서면서 전년 대비해서 46% 증가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336억 원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65%가량 폭증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살펴봐야 되는 부분은 바로 호실적의 배경이겠죠. 의료기기와 화장품 모두 다 잘 팔렸습니다. 리쥬란, 콘쥬란, 리쥬란 코스메틱까지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증권가에서는 올해에도 또 리쥬란 브랜드를 중심으로의 실적 고성장이 일어날 것이며 특히 하반기부터 유럽 수출 기대감까지 형성이 되면서 주가는 한 단계 더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고했습니다. 오늘 이 파마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장중한 때 7%
30% 이상의 슈팅 보이기도 했다는 점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APR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호실적 발표를 했고요. 작년 매출액 살펴봤더니 7,228억 원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해서 38% 늘어났습니다. 자, 그리고 작년으로 살펴보자면 분기별로 살펴봤을 때 1분기부터 시작해서 4분기까지 쉼 없이 꾸준히 우상향했고요. 그리고 4분기 같은 경우에는 큰 폭으로 성장했다는 점도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업이익 살펴보도록 할게요. 1,200억 원 넘어서게 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7% 이상 증가를 했고요. 이렇게 호실적의 배경은 화장품, 뷰티, 그리고 디바이스 모두 다 잘 팔렸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4분기 매출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103%나 폭증을 했고요. 디바이스도 잘 팔렸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44.6% 고성장을 이뤄내는 APR이었습니다. 자, 지역별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해외 시장에서 높은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4분기 해외 매출액 전년 동기 대비해서 135% 폭증을 하면서 1,500억 원을 돌파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특히 그 안에선 미국 시장에서 고속 성장세가 일어났다. 이제는 스타트업이었던 이 APR이 시총 2조에 또 가까운 이런 글로벌 뷰티 테크 기업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요, 국내 화장품 업계 3위 자리가 교체될 것이다라는 전망 내놓고 있습니다. 이 기존 3위 자리는 애경 산업이었는데 애경 산업을 제치고 APR이 3위 자리 올라서는 것이겠죠. 자, 1위 자리는 지금 현재 LG 생활건강, 그리고 2위 자리는 아모레 퍼시픽 그룹이라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테마 탑3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자 암호와 양자 컴퓨팅입니다. 일본에서 1000배 빠른 양자 컴퓨팅 기술 개발 소식 꺼내놨었고요. 우리 국내에서도 양자 과학 기술에 전년 대비해서 54%나 증액된 돈을 투자할 것이다 라는 소식 속에 QSI와 ALT와 같은 종목들이 오늘 상한가 터치하는 데 성공을 했지만 아이인플러스 같은 경우에도 두 자릿수 강한 슈팅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상승분 대부분을 토해낸 상황이라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강 살펴보도록 할게요. 미국의 트럼프가 철강과 알루미늄에 25% 관세 부과할 것이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었고, 그리고 속보에 따르면 한국 역시도 예외는 아니라고 합니다. 자, 그동안 무관세 쿼터를 받아서 수출하고 있었던 우리 한국의 철강업계 우려가 부각받을 수밖에 없겠죠. 포스코 스틸리온과 세아 베스틸 지주 같은 경우에는 3에서 4%대 약세를 그리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은 제약바이오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오늘 장중한 때 5% 넘게 슈팅이 나오면서 이제는 정말 120만 원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대 최고가를 또다시 경신한 삼성바이오로직스였고요. 그리고 IMBDX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이 유전자 변이 진단 제품과 관련해서 이 연구 결과를 또 발표할 것이다라는 소식 속에 장중한 때 16% 이상의 상승세를 그리기도 했지만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지금 2%대 내림세를 걷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은희로운 섹터 함께 살펴봤습니다.